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3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08쪽, 10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직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이가 발표할 내용을 쓴 글을 읽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각하면서 미래의 인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이가 발표할 내용을 쓴 글은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과 시작하는 말,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와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는 본론입니다. 109쪽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자료와 설명하는 말, 여기까지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이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미래의 인재.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일모든 발표를 맡은 김대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둠은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둠이 준비한 자료는 표와 동영상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이 제목은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제목이겠죠. 그래서 발표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처음에 쓰는 것보다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선 인사를 했네요. 일모든 발표를 맡은 김대한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소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둠은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제를 소개했네요. 여기는 주제 소개. 그 다음 우리 모둠이 준비한 자료는 표와 동영상입니다. 여기는 자료를 안내했고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잘 들어달라고 뭔가 주의 집중을 시키는 그런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에는 우선 인사, 자기소개, 주제 소개, 또 자료 소개,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자료가 나오고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 자료를 제시할 때는 항상 출처를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출처는 대한상공회의소고 2018년의 자료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 그리고 2008년, 2013년, 2018년 이렇게 100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표를 제시했네요. 네, 표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는 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 전에 우선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빈칸이 있고 여기에도 빈칸이 있네요. 즉, 문단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 두 문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따르면 2008년에는 창의성이 1순위였는데 2013년에는 도전정신이,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1순위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필요한 인재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네, 바로 이 위에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대한이의
생각이나 의견은 나와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우리가 어른이 되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과는 다른 산업 형태가 나타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래에는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자료를 보고 본인이 해석한 것과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의 해석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한이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 미래의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고 밑에 설명하는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덧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109쪽입니다. 자료 2는 네, 이건 동영상 자료네요. 자, 동영상 자료의 장점은 뭐였나요? 네,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전달. 자, 여기 출처도 꼭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즉 EBS에서 2018년에 나온 지식채널 2 일자리의 미래 편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떠한지는 이 설명하는 말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설명하는 말은 총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꽤 깁니다. 우선 여기가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문단, 문단이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준비한 자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방송한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자료를 소개하는 거네요. 우리 아까 앞에 자료 1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료를 소개하고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202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510만 개로 미래에는 한 사람이 평균 4-5개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정리한 미래 핵심 역량은 도구 활용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기 삶에 대한 자주적 관리 능력입니다. 앞서 발표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서도 나타난 소통, 협력,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려고 핀란드, 독일, 아르헨티나와 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즉, 이 동영상 내용을 여기는 요약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미래에는 더 많은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지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해내는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뭔가요? 네. 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글에서도 자료를 해석하고 있고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말은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과 자료를 해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끝맺는 말을 볼게요. 지금까지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친구들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끝맺는 말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 써볼까요? 내용을 정리했네요. 또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나타냈고 그 다음 끝인사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말 부분과 그 다음 중간에 설명하는 부분, 본론 부분, 그리고 끝맺는 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109쪽의 물음을 해결해 볼게요. 1번, 발표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제목처럼 미래의 인재, 즉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였습니다. 네, 써볼게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2번,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네, 자료 1에서는 표를 준비했고요. 자료 2에서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번, 자료 1과 자료 2는 발표 주제와 어울리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따른 우리 미래에 어떤 인재상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일자리의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나타냈어요. 그럼 둘 다 필요한 자료가 맞나요? 네, 어울리네요. 네, 그 이유는 표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동영상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구성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07쪽 6에서 만든 자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107쪽 6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의 장래 희망 도표로 또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 그림이나 동영상, 미래에 사라질 직업 사진이나 동영상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자료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아까 대한이의 글에서 시작하는 말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네, 우선 인사 그리고 주제를 소개해야겠죠? 주제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잘 들어주세요 하면서 친구들의 주의 집중을 이끌어냈죠. 주의 집중을 끈다. 끌어낸다. 다음 시작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 또 주제를 소개하고 또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소개하면 좋겠죠? 자료를 소개하고
아까 여기 자기소개도 있었네요. 네, 저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도 있었고, 자, 주제 소개, 자료 소개, 주의 집중. 잘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과 시작하는 말을 함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미래의 직업을 주제로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미래의 직업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직업. 그리고 시작하는 말에는 네, 우선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소개. 현쌤입니다. 주제 소개. 이번에 발표할 자료는 주제는 미래의 직업입니다. 여기 한 칸을 이렇게 들여 써주는 걸로 할게요. 미래의 직업입니다. 미래의 직업에 강조하고 싶은 친구들은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좋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조할 때도 쓰입니다. 또 자료 소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도표와 사진이에요. 준비한 자료는 도표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겠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말로 아주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 연필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하는 말에는 우리가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을 넣거나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료를 보면서 집중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자, 11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료 종류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게 좋아.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해.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료를 밝힐 때는 꼭 어디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바로 출처죠. 네, 자료를 제시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자료와 어울리는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가져온 자료는 도표입니다. 도표. 자, 자료를 준비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고 했죠? 출처. 자, 첫 번째 자료는 학생 희망 직업 변화입니다. 상위 12만을 가지고 온 거고요. 학생 24,783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학교급별 온라인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선 2015년과 2019년으로 가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번 볼게요. 1위, 2015년은 선생님에서 2019년 운동선수로 변화했고 2위는 운동선수에서 교사로. 이게 교사가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네요. 3위, 요리사에서 크리에이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2015년에는 크리에이터가 없다가 갑자기 크리에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다음 4위는 의사에서 의사 그대로고 5위는 경찰에서 요리사로 6위 판검사 변호사에서 프로게이머. 이것도 새로 생겼네요. 가수에서 경찰관, 과학자에서 법률 전문가. 법률 전문가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요. 이게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재방원, 재가원은 가수로
12는 뷰티 디자이너. 뷰티 디자이너도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는 1위가 바뀌었고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와 같은 컴퓨터 관련 직종이 새로 생겼고요. 뷰티 디자이너가도 새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설명하는 말에서 이 설명하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이나 좀 여기에서 살펴볼 만한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요약 정리를 바탕으로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써봤는데요. 너무 길어서 쓰지는 못하고 선생님이 여기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함께 읽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지난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의사였으며 올해는 3위가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 의사는 4위로 밀렸고 조리사, 요리사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학생의 올해의 희망 직업은 1위 교사, 2위 경찰관, 3위 의사이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1위 교사, 경찰관, 2위 간호사가 3위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뭔가요? 네, 이 표를,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표의 내용이네요. 내용을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10년간 희망 직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교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상위 10위 직업에 대한 인기도 점차 분산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위권을 살펴보면 10년 전에 비해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와 생명자연과학자와 연구원, 중학생은 심리상담사, 치료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고등학생은 화학공학자, 연주가, 작곡가, 마케팅 홍보 전문가 등 희망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걸 보면서 이 선생님이 자료를 해석한 거예요. 즉, 직업이 어떻게 됐다? 다양해졌다 라는 것을 이 표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따라서 미래에는 직업이 더욱 다양화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다양화됐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의견과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생각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료를 조사해서 선생님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내용을 요약하고 자료를 해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112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선생님이 사진과 이 순위가 나타나 있는 일종의 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 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미래의 유망 직업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20위까지 미래에 인기 있을 만한 직업을 정리한 표. 그리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네, 바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1위 앱 개발자, 즉 핸드폰과 관련된 직업이 미래에 인기 있을 것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 하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우선 문단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있어요. 미래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본다면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앱 개발자입니다. 자, 이 1문단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이 1위에 대한 설명과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자료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문단. 미국의 재무관리 전문 미디어 그룹인 키플링어는 미국 내 미래 유망 직업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매일 수시로 사용하면서 앱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도 이 자료 1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유망 직업으로는 임상 간호사가 꼽혔습니다. 의료 분야는 고령화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병 등 질환을 겪은 노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3문단까지 모두 자료에 대한 분석이겠네요. 그래서 자료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따라서 미래에는 IT 정보통신 관련 직업이나 건강 재활 관련 직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자료 해석, 즉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IT 관련 직업은 쉽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임상 간호사가 2위라는 것에 조금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는 SBS 뉴스였습니다. SBS 뉴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맺은 말 여기 잠깐 접어볼게요. 네, 끝맺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끝맺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전달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 두 번째 의견을 제시, 세 번째로 느낀 점도 넣으면 좋겠죠. 자, 친구들과 함께 의논해서 끝맺는 말을 정리를 해보세요. 자, 끝맺는 말에 발표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주제가 미래의 직업이었고 자료는 미래의 유망 직업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장래 희망 변화였어요. 그럼 그 내용을 넣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문단 띄고 지금까지 미래의 유망 직업과 학생들의 장래 희망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에서는 뭘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미래에는 직업이 더욱더 다양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유망 직업으로는 IT 정보통신, 건강 재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직업은 더욱 다양해지고 특히 IT 정보통신이나 건강 재활 관련 직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의견을 정리하면서 발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나 또 감사 인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맺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맺는 말을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함께 생각할 점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발표할 내용을 정한 뒤에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고칠 점을 생각해 봅시다.
발표할 내용을 점검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친구들과 얘기해 보세요. 발표할 내용에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자. 자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점검해 보자. 또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지 확인해 보자. 기준을 정해 우리 모둠에서 발표할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 기준. 자료에 담긴 내용을 잘 설명했다. 자, 여러분이 쓴 글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서 써보시고요. 두 번째는, 네, 이게 요거였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이 들어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말을 보충하거나 고쳐 써봅시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료를 한번 찾아서 써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